느낌이 좋아. 손흥민 선수 먼쪽으로 들어갔어요. 손흥민 0점이 중요할 때 잡혔습니다. 야, 무슨 프리킥을 페널티킥처럼 차네. 네. 야, 해리케인 보고 있냐?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코스타리카를 불러들여서 가진 평가전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막판에 상대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서 한 10분 정도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경기를 뛰었죠. 그 전까지 1대2로 지고 있었는데 나상호 선수가 상대 골키퍼를 퇴장시켰던 그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주 그림 같은 프리킥 동점골이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모면하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마무리를 짓질 못하면서 좀 아쉽게 끝난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홈에서 평가전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컨디션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고, 게다가 우리 대표팀은 코스타리카는 물론 주전 선수들이 아주 많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만 100% 완벽한 스쿼드는 아니었고 젊은 선수들을 제법 선발로 기용을 한 약간 좀 테스트성을 가진 그런 라인업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표팀은 벤투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공언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사실상 오른쪽 풀백인 윤종규 선수를 제외하면 정말 100% 예상이 가능했던 그런 라인업으로 들고 나왔죠. 물론 세부적인 그 운용은 좀 달랐습니다. 보시면은 황의조 선수가 원톱이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세컨톱 비슷하게 좀 중앙으로 들어와서 배치를 좀 했기 때문에 기존의 왼쪽 윙어가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왼쪽 윙으로 옮겨가고 권창훈 선수가 오른쪽 윙, 황인범 선수가 정우영 선수하고 손흥민 사이에 배치되는 뭐 이런 폼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술적인 역할엔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 뭐 큰 틀에서 보면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하기에는 좀 머쓱한 그런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인터뷰를 또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 활용 같은 경우에도 이강인이 경기를 거의 뛸 것 같은 분위기로 훈련도 하고 얘기는 나왔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활용을 할 거다. 그리고 최고의 베스트 11을 내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돌려가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훈련 때 하더라도 실전을 앞두고는 늘 보수적인 선택, 익숙한 선택, 계속 준비해 왔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또 한번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경기도 이기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플랜 B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조합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벤투 감독이 벌써 부임한 지가 4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만들어 왔던 것을 실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경기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 자체로 의미는 뭐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는 좀 생각의 여지가 좀 많이 있지 않나. 특히 우리가 오늘 코스타리카 물론 좋은 팀입니다만 우리가 본선에서 만난 팀들보다는 전력이 많이 약한 팀이죠. 우리보다 약하다고 볼 수 없는 팀이에요.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피파 랭킹 이런 걸 떠나가지고 풀전력으로 왔을 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팀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본선에서 게다가 또 카타르라는 제3 국가에서 우리가 좀 오늘처럼 주도권을 갖고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기에 맞는 대비책을 실전에서 지금 계속 보여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오늘 정우영 선수 원볼란치로 경기를 했는데 포르투갈, 우루과이, 뭐 가나까지 이런 선수를 상대로 해서도 계속 우리가 이런 원볼란치로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리고 이렇게 경기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오늘 포백이지만 왼쪽에 김진수, 오른쪽에 윤종규 선수가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비 쪽에 많은 허점을 측면에 노출했었는데 요 축구를 정말 본선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상대로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기를 또 한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낮은 위치에서 볼을 많이 돌리질 않고 높은 위치로 빨리 전달을 시켰고 또 2선에 있는 선수들,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원터치로 계속 굉장히 원활하게 활발하게 볼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면서 상대의 어떤 그 탄탄한 수비 틈에서도 우리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에 천착하지 않고 그런 변화는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좀 들고요. 특히나 많은 팬분들이 지적하시는 이강인 선수의 미기용 문제. 선발에 제외가 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셨지만 경기 중에 계속해서 교체가 이루어질 때도 뭐 나상호 선수도 나오고 뭐 정우영 선수, 작은 정우영 선수 나오고 뭐 홍철 선수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공격수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조규성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조용욱 선수가 대신 합류했지만 이런 구성에서조차 이강인 선수를 테스트를 하질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월드컵 본선 전에 많으면 3경기, 작으면 1경기 내지 2경기 이제 치르고 본선 바로 갑니다. 이강인 선수가 벤투 체제에서 월드컵 본선 주전으로 도약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팀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부상자들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벤투 감독이 마음속에 정해둔 선발 라인업을 대폭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벤투 감독이 우리가 봐왔잖아요. 이분은 깜짝 쇼를 잘 안 합니다. 월드컵 본선이라고 해서 갑자기 안 쓰던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한다거나 갑자기 막 쓰리백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평가전 때도 만약에 이강인 선수의 기용이 없다면 이강인 선수를 선발 아니라 교체로라도 이강인을 어떤 좀 이강인 장점 활용할 수 있는 실전에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선에 데려는 가겠죠. 솔직히 안 데려가면 말이 안 된다 보고요. 이강인급의 차세대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될 선수를 월드컵 본선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심지어 지금 라리가 동일이고 운동 1위였고 그리고 라리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그러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강인을 기용 자체를 안 한 것은 설명이 필요한 선택이거든요. 뒤늦게라도 출전을 시켰다면 뭐 괜찮지만 아예 이강인이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데 출전을 안 시켰다면 이거는 아마 지금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분명히 얘기가 있을 겁니다.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근데 그런 선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벤투 감독은 이미 긴 시간 동안 팀을 본인이 이미 거의 추려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본인 마음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 B에 대한 아이디어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코스타리카 전에서는 상대가 우리보다 그렇게 많이 앞서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전혀 기회를 얻지를 좀 못했는데 다음 경기 모르겠습니다. 다음 경기 나올까요? 다음 경기 선발을 고사하고 후반에 나올까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이번 경기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황의조 선수와 황인범 선수 사이에 위치를 시켜서 좀 더 공격적인 카드, 수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공격 쪽에 힘을 쓸 수 있게끔 역할을 좀 줬다는 거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역시 오른쪽보다 왼쪽이라는 거, 이날 이제 왼쪽 윙어로 기용이 돼서 굉장히 활발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황희찬 선수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왼쪽 윙어로서 기용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라이트백. 지금 왼쪽은 뭐 김진수, 홍철 이렇게 지금 정해진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풀백에 이용 선수는 어찌된 이유인지 계속 발탁이 안 되고 있고 김태환, 김문환 두 선수가 있는데 벤투 감독이 어쨌든 좀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윤종현 선수 기용을 했는데 오늘 수비하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윤종현 선수는 재발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중원에 이제 원볼란치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황인범 선수가 멀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좌를 해주지만 정우영 선수 자리에 손준호 선수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짧게 뛰면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그래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정도가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볼 수 있는 강점.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결승골까지도, 동점골까지도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서서 길게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 팀을 걱정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우루과이, 포르투갈은 굉장히 강팀이고 정말 이번 대회 4강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이상할 리가 없는 그런 팀인데 이런 팀들을 우리가 만나는 입장에서 계속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 한 100만 명은 예측할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100만 명은 예측할 수 있는 선발 어떤 포메이션, 조합, 한두 명이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팀은 어떻겠습니까? 상대팀이 분석하기 굉장히 쉬운 라인업을 가지고 계속 평가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카메룬전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상대의 분석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경기 뭐 이강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도 K리그 최근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좀 나와서 어느 정도 양현종 선수의 가능성 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했는데 또 그러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좀 선발부터 교체까지 너무도 보수적인 선택으로 일관을 했다는 거는 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코스타리카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2로 비겼습니다.